레바논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 2차전에서 맹활약을 펼친 황희찬 선수,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르기 위해서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새로운 소속팀 울버햄튼의 이번 주말 일정은 와포드 원정입니다. 이적 시장 막판에 울버햄튼 입단이 결정되긴 했지만 입단식과 맨유전 관전만 하고 곧장 대표팀에 합류를 했었던 황희찬 선수죠. 팀 훈련은 아직 하루 정도밖에 하질 못했는데요. 그래서 출전이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교체로라도 데뷔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습니다. 명단에는 분명히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3경기를 치른 현재 울버햄튼은 20개 팀 가운데 18위에 처져 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팀에서 황희찬 선수는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소 부진한 이 팀에서 황희찬 선수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이 영상 보시면 황희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순위보다 뛰어난 울버햄튼의 전력,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울버햄튼의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직 극지 않은 복권인 울버햄튼, 황희찬 선수는 이 팀에서 과연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볼리TV의 서영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황희찬 선수까지 한국 축구 팬들에게 프리미어리그가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왕년에 설기현 선수가 몸담았던 팀이고 지난 시즌 살짝 주춤하긴 했어도 최근 여러 해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성과를 냈던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토트넘에 비하면 국내에는 거의 알려진 게 많지 않은 울버햄튼입니다. 일단 오늘은 올 시즌 울버햄튼 경기력이 어땠는지, 또 황희찬이 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또 급상승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순위표를 볼게요. 네, 울버햄튼의 순위 현재로서는 참담합니다. 3전 전패예요. 사실상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번개맨의 아스널, 루크부처의 노리치 시티와 함께 올 시즌 아직 승점을 단 1점도 따지 못한 3개 팀 중에 하나입니다. 노리치 아스날보다 이제 골득실에서 앞섰기 때문에 18위를 기록 중이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처참한 성적이죠. 게다가 여기 보시면 울버햄튼이 3경기에서 아직까지 단 한 골도 못 넣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가운데 무득점에 멀고 있는 팀이 딱 2팀밖에 없어요. 울버햄튼 그리고 아스날, 이 2팀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울버햄튼한테 긍정적인 부분은 실점이 3실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스날이 무려 9골을 내줬고 노리치 시티도 10골이나 실점을 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괜찮은 수비력이죠. 경기도 한 골씩밖에 안 내준 거니까. 리그 20개 팀 전체를 따져도 3경기에서 울버햄튼보다 실점이 많은 팀은 6개밖에 없어요. 이 순위를 보고 단순 요약하면 울버햄튼은 수비는 괜찮은데 공격이 아주 엉망인 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튼 세상에 3경기를 죄다 0대1로 한 골 차로 졌으니까 굉장히 억울한 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 울버햄튼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실제 이 팀은 공격력 엉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굉장히 공격력은 좋아요. 토트넘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장 이 기록만 봐도 슈팅 숫자 수치인데요. 울버햄튼이 골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가운데 경기당 평균 슈팅 횟수가 무려 19개입니다. 3경기에서 슈팅을 57개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경기당 19개씩 슈팅을 날리고도 그러니까 슈팅 숫자만 따지면 프리미어리그 전체 3위입니다. 지금 리버풀, 맨시티 다음으로 슈팅 숫자가 많아요. 지금 리그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보다도 50% 이상 많습니다. 슈팅이. 와, 근데 진짜 슈팅 57개 때리고 0골은 이건 좀 심하긴 하네요. 결정력이. 재밌는 거는 유효슈팅 비율이 좀 낮다는 겁니다. 보시면 전체 슈팅 57개 중에서 유효슈팅이 15개밖에 안 돼요. 7위까지 내려갑니다. 유효슈팅 순위만 따지면. 전체 슈팅에서 유효슈팅 비율이 26% 정도니까 슈팅이 굉장히 좀 부정확한 편이다. 다른 팀들에 비하면은 정확도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정력 부재의 이유가 일부 설명이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참고로 토트넘은 슈팅 숫자가 36개로 전체 12위밖에 안 되는데요. 유효슈팅은 17개, 전체 5위입니다. 유효슈팅의 비율이 전체 슈팅의 47%가 넘어요. 손흥민 선수의 압도적인 결정력이 반영된 통계. 손흥민 선수가 슈팅 많이 안 때리는데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경기력이 반영이 된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버햄튼 공격이 골만 빼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런 단순 슈팅 숫자 외에 좀 더 복잡한 통계치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 통계치는 이제 attacking actions, 그러니까 경기 중에 이루어지는 공격 액션들, 공격 주요 어떤 공격 행위들, 이걸 합산해가지고 순위를 매긴 건데, 한마디로 경기 도중에 때렸던 어떤 슈팅, 크로스, 드리블, 이런 공격 수치들을 더해서 각 팀들의 어떤 공격 시도,
빈도 이런 것들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공격 액션 랭킹에서 울버햄튼이 올 시즌 247포인트로 무려 리그 전체 2위입니다. 맨시티가 1위로 이제 252개고요. 리버풀이 240개, 3인데 그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토트넘은 끝에서 다섯 번째예요. 공격 액션 숫자도 154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자, 울버햄튼은 공격력은 좋은데 골을 못 넣고 있는 거고, 토트넘은 공격력은 별론데 수비와 결정력 덕분에 1위를 달리고 있다. 뭐 이런 결론이 유추가 가능한 통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팀 순위와는 별개로 각 팀들의 공격 역량, 또 전술 방향,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는 그런 수치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 3라운드까지밖에 안 치렀습니다만 울버햄튼은 참 괴이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죠. 슈팅 숫자는 3인데 득점은 아스날과 함께 공동 꼴찌, 공격 액션은 2위고 실점도 전체 7번째로 적은데 팀 순위는 골득실로 간신히 꼴찌를 면한 18위니까요. 실제로 경기를 보면 울버햄튼은 사실 18위에 머무는 팀은 아니에요. 경기력 굉장히 좋습니다. 유망한 득점 찬스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울버햄튼이 시즌 초 대질이 좀 안 좋은 편이었어요. 개막전을 레스터시티 원정 가서 했고요. 2차전 홈에서 토트넘하고 경기를 했고 3차전은 맨유를 홈으로 불러들여 경기했습니다. 레스터, 토트넘, 맨유 객관적 전력 다 앞선 팀들이고 지난 시즌에 탑7에 들어간 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 경기 전부 이런 팀들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한 거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골을 못 넣어가지고 죄다 0대1로 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개막 3연패 결과는 안쓰럽지만 경기력만 놓고 보면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만한 팀입니다. 불꽃만 딱 붙여주면 터질 수 있는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극찬은 불꽃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황희찬이 가세해서 이 팀의 어떤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잭팟 터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팀입니다. 델레알리 PK골 내주면서 이제 토트넘전 패배했었죠. 그때 이제 경기 보셨겠습니다만 와, 이때 트라우레도 잘했고 정말 울버햄튼 굉장히 다이내믹한, 보는 재미도 있고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던 팀인데, 이때 울버햄튼 다들 잘했던 거는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다음 경기 3라운드 이제 A매치 주간 직전에 열렸던 맨유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경기 종료 10분 남겨놓고 그린우드한테 골 먹고 0대1로 진 경기인데 점유율은 살짝 뒤졌지만 울버햄튼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シ합이었습니다. 슈팅도 15대10으로 앞섰고 유효 슈팅도 6대3으로 앞섰어요. 기대 득점도 울버햄튼이 훨씬 높았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빨간색이 홈팀 울버햄튼이고 파란색이 원정팀 맨유 지표인데요. 경기 내내 울버햄튼이 크게 앞질러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슈팅 시도도 더 많았고 선제적인 공격을 펼쳤다는 의미죠. 최종적으로는 울버햄튼의 기대 득점이 2.2골이 넘었고 맨유는 한 0.5골밖에 안 되는데 골을 넣었습니다. 자, 우세한 기회를 골로 전환시키지 못한 울버햄튼의 어떤 굉장히 아쉬운 패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요 XG, 그러니까 기대 득점 외에도 경기 결과와 이제 무관한 어떤 경기 지배력, 또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든 팀이 어딘지를 보는 지표가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Expected Threat. 네, 번뜩이 바람. 네, Threat.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대 위협? 네, 좀 맛이 안 살긴 하는데 아무튼 경기 중에 위협적인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느냐 뭐 이런 정도인데요. 전진 패스, 드리블 전진, 또 크로스 성공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수치인데, 여기 이 표가 프리미어리그 최근 3시즌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XT 그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숫자들이 박혀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센터백이 자기 진영 박스 근처, 여기 위협지수가 0.004인 지점에서 긴 패스를 해서 상대 박스 왼쪽 0.01점에 있는 선수에게 연결을 성공시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0.004에서 0.021이니까 0.017 정도의 XT 값이 올라가는 식이죠. 여기 보시면 상대 박스 안쪽, 골 에어리어 안쪽 여기 0.332, 뭐 0.32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공을 잡으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뜻이니까. 예. 아무튼 요 XT 값이 맨유전에서 어땠느냐? 이걸 XT 타임라인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XG 값이랑은 많이 달라요. XG는 슈팅 중심의 해석치인데 이거는 위협적인 상황 자체를 개별적으로 본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울버햄튼,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가 그렇게 심하게 요동을 안 칩니다. 오히려 맨유의 파란색이 불쑥불쑥 자주 올라오죠. 그러니까 울버햄튼의 공격 빈도나 뭐 시도가 많긴 했지만 확실히 어떤 위협적인 장면으로의 접근, 뭐 유망한 골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 울버햄튼 라인업에서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지금 이 팀의 주전 3톱,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히메네스, 양쪽 윙어인 트라우레하고 트린칸까지 가는 과정, 또 어떻게든 마무리하려는 시도, 이 부분은 괜찮은데 다만 이 선수들의 마무리 능력이 좀 성급하고 좀 문전 근처에서 볼을 좀 잡아내는 능력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스리톱이 시즌 초라 그럴 수도 있긴 해요. 트라우레랑 히메네즈는 이제 이번이 처음 발맞추는 시즌은 아니긴 합니다만 히메네즈가 2개 골 부상 때문에 지난 시즌 거의 날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윙어인 트링캉 선수는 이번 여름에 바르셀로나에서 온 선수고, 그래서 아직까지 호흡이 좀 맞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2019년 20세 월드컵 때 우리가 포르투갈한테 최강이 졌잖아요. 그때 결승골 넣었던 선수입니다. 그때 17번 달고 뛰었는데, 아무튼 울버햄튼 와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쓰리톱이 하나같이 올 시즌 결정력이 정말 젬병입니다. 특히 이 아다마 트라오레. 저는 계속 제가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죠. 트라오레는 진짜 골 빼고는 완벽한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전 토트넘 오는 것도 만약에 한 2천만 파운드, 3천만 파운드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은 저는 굳이 다른 포지션을 사야지 굳이 지금 이 포지션 필요한가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 그런 이유인데, 이 친구가 올 시즌에도 토트넘전에서 완벽한 이 장면 놓쳤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넣었으면 울버햄튼이 이겼을걸요? 개막전에 레스터 시티 상대로도 그랬습니다. 손흥민이라면 넣었을 만한 장면들을 굉장히 자주 놓치는 선수예요. 이 친구가 이제 손흥민 선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영국 지금 생활은 똑같이 7년 차거든요. 한 시즌 2부에서 뛸 때 5골 넣은 게 한 시즌 최다골이고요. 프리미어리그 통산 140경기 뛰면서 한 시즌 4골 넣은 게 최다골이고, 넣은 골 다 합쳐도 7골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이 월클하고 비교해서 좀 미안한데 트라우레한테 손흥민 선수하고는 차이가 기록만 봐도 굉장히 많이 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울버햄튼의 공격 작업이 꽤 괜찮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희찬 선수의 주전 경쟁력이 꽤 있다고 봅니다. 황희찬 선수가 이제 트라우레랑 다르게 스트라이커 기용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3톱 어떤 위치에서든 초반에는 두루두루 투입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라지 감독이 만약에 공격 작업을 좀 재편하고 싶다고 하면 투톱 체제로도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투톱 체제에서도 이 황희찬 선수가 다양한 공격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멀티 능력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골라인 끝까지 전진해서 깎아 들어오는 어떤 돌파, 또 컵백이 괜찮고, 또 왼쪽에서 들어오면서 오른발로 때리는 슈팅이 워낙 위협적이기 때문에 왼쪽 윙이나 또 투톱의 왼쪽 공격수 자리가 어떨까 싶은데요. 판다이크 무너뜨릴 때도 그런 루트였죠. 왼쪽에서 판다이크를 접어버리고 슈팅 날려서 골 넣었던, 물론 라이프치히에 머무는 기간에 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충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 만한 피지컬과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선수고요. 또 아다마 트라우레보다는 훨씬 나은 결정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 팀에서. 그리고 황희찬의 가세와 함께 울버햄튼이 떡상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이 팀이 미드필드하고 수비도 괜찮기 때문인데요. 네베스, 무티뉴 이 선수들 굉장히 탄탄한 미드필드, 짜임새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양쪽 윙백들이 침투도 굉장히 잘하는데 인상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는데, 라지 감독이 짧은 시간에 이 미드필드하고 수비 간격 조절이나 조직력을 굉장히 잘 다져놨더라고요. 워낙에 이 팀에 있던 선수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 맨유전에서 울버햄튼 수비 포맷인데요. 기본 3백에 양쪽 윙백들이 내려와서 이제 일자로 5백 형성을 해주고, 그 앞에는 오른쪽에 트링캉, 왼쪽에 트라우레 이렇게 내려와서 네베스, 무티뉴와 함께 4명의 일자로 라인을 깔아줍니다. 히메네스 빼고 9명이 수비 블록을 형성하는 건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이런 점이 이제 3경기에서 3골밖에 실점을 안 한 힘이죠, 울버햄튼. 이게 기록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울버햄튼이 경기당 슈팅 허용 횟수가 20개 팀 가운데 맨시티 빼고 가장 적습니다. 일단 공격도 아까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비가 자리를 좀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골을 못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골득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3경기 슈팅 허용을 27개밖에 안 했습니다. 맨시티가 15개니까 넘사벽이고, 리버풀보다 적어요. 경기당 울버햄튼은 이제 9개 슈팅 허용을 했고, 리버풀은 9.7개. 11개의 맨유, 또 11.3개의 첼시, 그리고 저 아래 경기당 17.3개나 허용한 토트넘의 절반 수준입니다. 와, 진짜 토트넘은 무실점한 게 용한 팀이네요, 진짜. 경기당 슈팅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줬냐. 그리고 아스날은 여기서도 꼴찌네요. 그리고 울버햄튼이 또 이제 양쪽 윙백들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공격할 때 이렇게 왼쪽에 마르살, 오른쪽에 세메두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이드라인 따라가지고 오르락 내리락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윙어한테 바깥쪽으로 오히려 맡기고, 크로스를 윙어한테 맡기고 안쪽으로 언더래핑에 들어와서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이런 공격 가담 장면들이 종종 보입니다. 지금 토트넘 와서 패급된 도어티가 울버햄튼 시절에 이제 이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울버햄튼이 3경기 0골 최하위 수준으로 쳐져 있긴 합니다만, 같은 승점 0점인 노리치나 아스날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 물론 아스날도 부상자 돌아오고 하면 치고 올라오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울버햄튼 경기 굉장히 이제 보는 재미도 있고요. 또 황희찬의 합류와 함께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황희찬 선수가 얼마나 이 팀의 상승에 또 기여를 하고 또 함께 떡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기대가 좀 돼서 꼼꼼히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토요일 밤 11시입니다. 와포드 원정을 떠나는데 1, 2, 3라운드에 만났던 세 팀들보다는 전력이 확실히 약한 팀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첫 승점이 예상이 되고,
황희찬 선수 한국에서 A매치 치르는데 시차 때문에 수면제도 먹고 아주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몸 상태 나쁘면 당연히 쉬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출전한다면 데뷔전을 치르는 모습 함께 여러분과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토트넘 경기 다음에 울버햄튼 경기 중에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볼리TV 성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